지난 시간에 내가 그 설명을 하나 좀 한 부분 빠진 게 있는 게 뭐냐면 정수의 분류라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안 했더라고. 이게 항상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찍고 있다 보니까 좀 얘기를 차기차기 가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하나 빠졌어요. 정수의 분류를 조금 생각을 좀 할게요. 이렇게 네, 이거는 정수의 분류인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자연수를 교집합이 없는 상태로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교집합이 없는 걸로. 자연수를 두 개로 딱 나누는데 교집합이 없어. 근데 모든 자연수를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딱 나누고 싶어. 뭐가 좋을까? 홀수 짝수죠. 그죠? 그럼 홀수 짝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짝수 같으면은 이거는 그냥 뭐 2 곱하기 n 이런 정도. 그죠? 그러면 홀수 같으면은 2n에 뭐 더하기 1이든 빼기 1이든 상관은 없고 이런 정도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혹은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좋겠죠. 나머지가 되려면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1이나 마이너스 1은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자연수를 교집합이 없는 두 개의 집합으로 딱 쪼개는 방법이 뭐냐면 아니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것과 1인 것 두 개로 나누면 모든 자연수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다 속하게 되겠죠. 맞아요. 요거를 좀 확장을 시켜서 이번에는 이건 자연수 범위에서 봤는데 정수 범위에서 본다고 치면 모든 정수를 교집합이 없는 세 개의 집합으로 쪼개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한 얘기죠.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면 교집합이 없는 세 개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교집합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정수는 그러면 여기 셋 중에 하나는 들어갈 건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이렇게 세 개의 집합으로 구분을 하면 모든 정수는 여기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는 속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모든 정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든 정수는 여기든 하나로 속하게 될 거고 집합으로 얘기하면 속하게 될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셋 중에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명제 지금 뭐 수학 어떤 명제 그냥 좀 내용의 구분 없이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수학하에 있는 거 여러분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수학하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용 왔다 갔다 꺼내서 써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하고자 할 때 증명을 하고자 할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n 값이 짝수일 때 살펴보고 두 번째 n 값이 홀수일 때도 살펴보면 여기도 만족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연수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짝수일 때도 참이 나오고 홀수일 때도 참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수의 분류는 그런 용도입니다. 어딘가에 속하지 교집합이 없는 어떤 집합을 3개 혹은 4개로 자른다고 치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참이다 그러면 모든 정수 혹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도 항상 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쪼개겠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쪼개면 교집합이 없는데 모든 정수는 다 살펴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거기 지금 뭐 예제나 이런 데 보시면 5로 나눈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각각 그때는 좀 5개가 생기겠죠. 5로 나눈 나머지가 생기니까 5개로 생길 텐데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뭐 만약에 다 만족을 하더라 그러면 모든 정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교집합이 없는 거 다 쪼개는 거. 네. 그러니까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본다고 치면 이거를 2개로 이렇게 자르면 정수 전체를
정수 전체를 짝수인 것과 홀수인 것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건 자연수겠네요. 자연수로 바꿀게요. 어떤 정수 집합을 3개로 자른다면 3의 배수와 3의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모든 정수에 대해서 다 살펴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상황에 맞게 필요로 5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고, 3으로 나눈 거 필요하면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나누어서 나머지별로 나누어서 보시면 다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는 그렇게 크게, 네, 그냥 정수를 이렇게 둘 수 있다라는 거 표현을, 나중에 이게 수원에 가면 수열에서 많이 다룰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건 수열에서 좀 많이 다룰 겁니다. 명제에서 증명할 때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보다는 수열에 갔을 때 n 값을 짝수로 볼 거냐, 홀수로 볼 거냐, 3K로 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열에서 조금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여튼 이렇게만 보면 모든 정수에 대해서 다 살펴본 거다, 이렇게 봐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살펴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정수 혹은 자연수는 요 어딘가에 하나는, 요거 혹은 여기 둘 중에 어딘가에는 다 한 번만 들어간다. 되겠어요? 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연습 문제에서 이중분호 문제는, 그러니까 요거하고 관련된 거는 5-2번이고요 5-2번이 요거하고 관련된 거고, 연습 문제 이중분호 나오는 거는 다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중분호 문제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만 보시면 되고요. 안 풀리면 답지 보고 그냥 뺏겨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들은 크게 정 안 되시면 직접 갖고 오시면 풀어는 될 텐데, 그렇게 크게 관심 있게 관심을 크게는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공부 한번 해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요.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풀어볼 거는 하나가 좀 고민인데, 6번, 7번, 8번인데 다 하기는 그렇고 7번 하나만 할게요. 아이고 7번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6번은 저기 옛날에 수능에 나왔던 거고요. 옛날에 수능에 나왔던 거고, 모양이 똑같은 거고 하기 때문에 답이 아마 4인가 그럴걸요? 답이 아마 4인가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될 거고요. 7번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는 얼마냐? 자, x가 요런 수예요. x가 요런 수인데, 요 분수식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아무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처음에 드는 생각은 얘를 그냥 집어 넣을 거냐? 생각을 처음에 하겠죠, 일단. 근데 바로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 그거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문제 5제곱 하고 있고 3제곱 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 바로 여기서 대입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바로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계산하라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이제 직접 넣어서 누가 계산 잘하나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로 생각을 바로 대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까지는 아니고, 바로 넣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스탑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는 x가 1차고 여기는 3차, 5차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차수가 크잖아요, 얘들이. 그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요게 어떤 방정식을 해라고 생각해서 거꾸로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관계식을 차수를 좀 높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게 어떤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게 곧 차수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2차, 5차니까, 3차, 5차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차수를 높인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가 있으니까 요거 식을 2x-1은 루트 요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왜? 루트 5를 제곱을 시킬 건데, 루트만 있어야 제곱을 해야 정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상태에서 제곱하는 건 루트가 계속 남으니까 의미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위에 상의를 살짝 더우니까. 네. 그래서 요거 제곱을 시켜보면
4x제곱 빼기 4x 플러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는 제로.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느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제로. 자, x에 대해서 2차식. 그러니까 요 방정식을 해가 요거다 이 말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요 방정식이 요거다 이 얘기인데, 요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플러스 1만 돼도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또 뭐 이렇게 엮고 나가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그런 게 안 되죠. 요 상태는 우리가 앞에서 본 그 x 세제곱 더하기 1이나 x 세제곱 빼기 1 이런 형태로 나오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의 값이 0이기 때문에 0 어떻게 하겠다? 직접 나눌 거예요.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직접 나누어서, 왜 나눠요? 0이니까. 이 식 전체가 0이니까 나머지만 의미가 있겠죠. 맞습니까? 나머지만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x죠. 네, 빼면 x제곱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3x 더하기 2 맞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차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x 5제곱에 요 부분은 뭐하고 같다? 3x 더하기 2하고 같다. 이거 되겠어요? 이 식이 0이니까 나머지만 의미가 있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쓸까요? a는 b 곱하기 q에서 플러스 r인데 얘가 지금 0이니까 이거 전체가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의미가 있잖아요. 맞지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쪽을 처리해 줘야 되죠. x 5제곱 얘를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까 얘기했던 뭐 x 세제곱이나 x 뭐 그렇게 좀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x 5제곱으로 가는 방법은 차수를 높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요 전체 식에서 x 제곱을 x 더하기 1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걸 제곱시켜야 돼요. 그래야 차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x 4제곱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인데 이 식을 다시 또 요걸 이용하도록 바꾸면 되겠죠. 맞아요? 요게 조금 아이디어인데 요걸 요렇게 쓰면 더하기 뭘 해야 요거랑 똑같아집니까? 여기 2x니까 여기 마이너스 x니까 3x 쓰면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만들려면 요렇게 되죠. 그럼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거 0으로 가버리니까 차수가 툭 떨어져 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느냐? x 하고 x 4개가 요거니까요. 3x 플러스 2 3x 플러스 2 오 해피 해서 x분의 1이다 이렇게 간단히 줄어드는 겁니다. 요거는 좀 하셔야 돼요. 요거는 좀 하셔야 돼요. 차수 줄이고 차수 높이고 줄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7번 요 차수 높이고 낮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오더라? 그 8번 문제도 잘 나오는 거니까 근데 뭐 곱셈공식 변형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크게 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13번도 뭐 그냥 마이너스 2, 1, 3을 기준으로 뭐 결국 범위가 5개인가요? 4개인가요?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14번 간단하게 잠깐 볼까요? A 도트 B를 뭐라고 약속을 했죠? A에서 B 곱하기 B분의 A로 정의한다. 여기서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정의한다. 저희는 정의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의했다. 이거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 수학은 약속의 학문, 정의 학문이라 그러는데 약속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A 도트 B라는 건 이렇게 약속을 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 저희는 2는 좀 너무 작은데 A를 좀 크게 키워서 5 도트 2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수를 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해보면 A는 5 A 자리에 여기가 자리가 A 여기 자리가 A 자리가 여기 자리가 B 자리니까 A 자리에 5 넣고 B 자리에 2 넣겠다는 뜻입니다. 되겠어요?
빼기 2 곱하기 b 2분의 5 얼마죠 이거? 1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가우스 지금 2분의 5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5를 2로 나눈 목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수의 가우스는 다 몫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수입니다. 가우스는 얘는 몫인데 무조건 이 가우스이기 때문에 이 가우스 기호는 무조건 정수잖아요. 정수. 그러니까 뭐가 된다? 몫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우스 자체는 분수가 들어간 식의 가우스는 몫이에요. 몫을 의미한다. 그러면 1번 뭐죠? A 도트 B가 A 도트 5네요. 네. A 도트 5가 제로면 그랬으니까 실제로 써보면 A 마이너스 5 5분의 A는 0 맞아요. 0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냥 뭐 5분의 A가 가우스 5분의 A하고 같네. 맞아요. 넘기고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다? 허허허 정수다. 가우스 무조건 정수예요. 맞죠? 그러면 5분의 A도 정수다. 따라서 A는 5 곱하기 K 꼴이다. K를 정수로 주니까 5의 배수 끝. 이렇게 된 겁니다. 되겠죠? 5 곱하기 정수니까 5의 배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네, 나머지 힘을 보여라.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당황하시면 안 되고 안 돼요. 네. 두 번째 A 도트 B는 B를 A로 나눈 나머지 힘을 보여라. 네. 그럼 A는 B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R. 그러면 나머지는 반드시 0하고 B 사이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냥.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되죠? A-B 곱하기 Q로 표시가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우스 B분의 A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우스 B분의 A. 맞나? 가우스 B분의 A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 식을 다 B로 나눠버릴게요. B분의 A는 Q 플러스 B분의 R이죠. 맞아요. 그러면 B분의 R은 조개에서 갖고 오면 반드시 1보다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커야겠죠, 사실. 맞나요? 자, 따라서 가우스 B분의 A는 얼마죠? 얘가 0하고 1 사이 있는 값이잖아요. 얘는 무조건 정수고요. Q는 몫이니까 정수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Q예요. 얘가 0하고 1 사이 있는 값이라니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잖아. 그럼 왼쪽으로 가면 당연히 Q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Q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B분의 A가 의미하는 게 Q라, 그 몫이라 그랬잖아요. 목. 그래서 지금 A 도트 B는 A에서 B 곱하기 가우스 B분의 A죠. B분의 A인데 요 식을 A 마이너스 B 곱하기 Q. 이게 Q니까요. 얼마예요? R이다. 끝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민이 아까 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요걸 말로 썼을 뿐이야, 그냥 지민이는. 자, 그 다음에 15번은 간단하게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죠? 유리수와 무리수는 같을 수가 없어요. 무리수는 0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리수는 유리수다 같다고 두면 이건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수학화에서 규律법이라고 부르죠. 모순 생기는 거? 맞아요. 규律법. 뭐 규律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서 그것도 그냥 간단히 패스를 하고. 이해되죠? 왜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나오는지? 파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파이. 원둘레가 파이가 들어가니까. 원둘레에 파이가 들어가는데 파이가 무리수니까 얘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애는 무조건 유리수예요. 직선길이니까. 반지름 R에 대해서. 또 유리수가 되고 얘는 파이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무리수가 돼요. V로 나눠버리면 같게 만들 수가 없죠. 같은 시간에
만나야 되니까. 만나려면 시간이 같아야 되잖아요. 맞나? 만나려면 시간이 같아야 되죠. 알지? 같은 시간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17번. 요게 조금 모든 책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뭐 조금 어렵다 하는 책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네, 17번이죠. 루트 n의 정수 부분을, 그러면 루트 n은 a 플러스 b, a는 정수, b는 0하고 1 사이. 맞습니까? 그 얘기죠. 가우스 루트 n은 b죠. 아니 a죠. 가우스 루트 b는, 가우스 루트 n은 a다. 이런 얘기고. 자, 근데 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9ab. 아이고 b 세제곱 은 0. 자, n은 자연수고요. 네, 참 n은 자연수고. 그러면 우리가 루트가 들어간 식인데 여기서는 대놓고 유리수란 말을 안 했을 뿐이죠. 아시겠어요? 대놓고 유리수란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왜? A가 정수인데 정수는 유리수 안에 들어가죠. 정수 조건이에요. 정수여도 무리수 상등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B만 처리해버리면. B는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루트, 여러분들 루트 처음 배울 때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는 거 보면 소수 부분. 그러니까 루트 2의 정수 부분이 1이니까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시했어요? 루트 2 빼기 1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똑같은 식이라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라는 값을 루트 n에서 얼마 a를 뺀 걸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버리면 전체적으로 이게 루트 n과 a에 관한 식이 나오죠. 맞아요? 대입을 하고 나면.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무리수 상등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리수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A가 여기 정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N 자체도 네, 자연수라고 했고 무리수 상등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무리수를 소수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거 알죠? 아까 얘기한 거 루트 2 빼기 1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연아 오늘 영 아까 많이 잤다며 왜 시작만 하면 더 고개를 숙이는데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나 이거 할 수 있을라도 모르겠네요. B세제곱이 문제네요.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되네요. 일단 A세제곱은 날아가니까 좀 좋네요. 그죠? A세제곱은 날아갑니다. 그죠?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잘 안 보이니까 9a제곱 마이너스 9a의 루트 n, 어차피 루트 있는 것과 없는 것끼리 짝을 지을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 n 루트 n 마이너스 3a n 요거 제곱이니까요. 그 다음에 더하기 3a 제곱의 루트 n 까지 제로. 이렇게 되겠어요? a 세제곱은 지운 겁니다. 날라가니까. 자, 그러면 루트 없는 것끼리 모아보면 9a 제곱 하나 하고 또 뭐 있지요? 3an 맞지요?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n으로 묶으려면 3a 제곱 마이너스 9a 그 다음에 더하기 n 곱하기 루트 n 됐어요. 끝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 얘가 0이어야 되고 무리수 상등, 그 다음에 얘도 0이어야지 0이 나온다. 문제 자체에는 유리수란 말이 안 들어가 있지만 정수, 유리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지금 충분히. 그죠? 그래서 무리수 상등을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풀이는 요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3a로 묶으면 3a-n인가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a가 0이면 여기서 뭐 나옵니까? n도 0 나오죠. 그러면 모순이 생기죠. 왜? n은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n이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n이 0 나오면 안 되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모순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고요. n 값이 그러면 3a가 됐다고 치면 이 식에다가 들어가게 되면 3a 제곱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6a가 제로인가요? 따라서 a가 6이어야 되죠? 예, 6이란다. 2죠? 큰일 날 뻔했다. 정수라 그랬으니까 2 또는 0이네요. a가 0 되면 아까 안 된다 그랬죠? a가 0 나오면 n도 0 나오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럼 a가 2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n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리수의 상등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등식, 이런 조건을, 그러니까 무리수의 상등은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등식을 2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등식을 2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가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간 식에 유리수 무조건 쓰는 겁니다. 다만 여기 대놓고 유리수란 말 안 했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18번이잖아요. 유리수. 그 다음에 19번에 유리수. 이건 대놓고 쓰는 거예요. 다만 얘는 대놓고 얘기를 안 했을 뿐. 아시겠죠? 그럼 유리수보다 더 작은 어떤 수의 범위를 주면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되겠죠? 연립방식 어렵지 않습니다. 되겠나? 연립방식. 다음에 18번에 요것도 아마 수능에 나왔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내가 수능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도 수능에 나왔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배우는 거 다 합쳐서 수능에 나왔었어요. 범위가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1학년 과정에서는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게 좀 있었다 해서 얘기가 좀 나오는 거,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A, B, 유리수.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유리수. 모든 자연수네요. A 더하기 B의 루트 5죠. 루트 5? 맞죠? 네. 5의 n 더하기 2제곱은 A 더하기 B의 루트 5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루트 5의 n제곱.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조금 편법? 아니 요령? 모든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항등식이잖아요.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치 대입해도 되죠. 1 넣어도 돼요. 1 넣어서 만족하는 거 바로 풀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자연수에도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n에 1 넣어도 만족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좌변 우변 같다라고 비교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항등식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그럼 집어 넣어도 상관없잖아. 1 넣어서 풀어도 돼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여유가 아니라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하시라고요. 유연해져야 돼요. 사고가 한쪽 방향으로 딱 조금 경직되는 것보다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봐서 조금 여유있게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어떤 거 하나를 볼 때 이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유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일러도 돼요. 단 이제 그렇게 푸는 것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사실 내 생각에는 일러도 식이 조금 복잡하긴 하겠네요. 지금 제대로 풀려면은 좀 쉽게 풀려면은 이게 일러면 식이 조금 커지긴 하죠. 이 세제곱을 전개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 커지긴 하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차수가 커지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n 더하기 1 여기가 한 개 더 많고 여기는 2개 더 많은 거죠. 맞아요. 얘를 기준으로 a 더하기 b 루트가 하나 더 n 더하기 1이니까 한 개 더 얘보다 한 개 더 곱해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게요. a 더하기 b 루트 5에 n제곱하고 a 더하기 b 루트 5가 2개 되겠어요? 그럼 n 더하기 2개 맞죠?
요거 왼쪽 바꾼 거예요? 돼요. 이렇게 볼까요? 여기가 만약에 아까 1이었다고 치면 1개하고 2개, 3개니까 3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1개하고 2개 곱했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그러면 여기도 잘 보시면 a 더하기 b 루트 5가 n이고 여기도 a 더하기 b 루트 5 하나 남았고 얘는 뭐 그대로 있을 거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바로 묶어내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혹시나 이해 안 되실까봐. 자, a 더하기 b 루트 5. 참, 요 문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요. b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단, 우리가, 제일 끝에 문제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단,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나눌 수 있다. 이 말 좀 기억을 하세요.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값이든 뭐가 0이 아니다. 그러면 그 문자 혹은 그 수로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눌 수 있다 보다는 나눌 수 있는 뭐 나누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 값은 절대로 이 전체의 값은 절대로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죠. 무리수가 남아있으니까요. 무리수가 남아있으니까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A는 유리수니까. 되겠어요? 그건 절대로 0이 안 돼요. 얘는 유리수, A는 유리수고 B가 0이 아니니까 이거 자체는 무리수가 되어버려요. 0 아니에요. 0 아니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눈다고요. 날릴 겁니다. 얘를 날린다는 얘기예요. 같은 수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나눴다는 얘기예요. 날렸다는 얘기는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 하면 a 더하기 b 루트 5의 제곱이 a 더하기 b 루트 5 플러스 1. 그러니까 아까보다 n에 1 넣은 것보다 차수가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풀리겠죠. 계산이.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뭐 요거 더 이상 계산해서 연립 방식 푸는 거를 더 할 얘기는 아닌데 아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n 값이 1 들어갔을 때는 a 더하기 b 루트 5에 세제곱이 a 더하기 b의 루트 5에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루트 5니까 어쨌든 식은 하나 얻어낼 수는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하겠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둘 다 하는 거 둘 다 가능해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더 푸는 거는 생각을 요거는 나눌 수 있다는 요 방정 요거 풀다가 보면 튀어나올 거예요. b로 나눠버리면 0이 아니니까 다른 거에서 어떤 식을 하나 얻어낼 겁니다. 자, 그 정도고요. 또 이번엔 무리수 상등. 유리수에서 a 루트 2 더하기 b 루트 3 더하기 c 루트 5는 0이다. 1 조건은 a는 b는 c다. 아유, 0이다. 맞죠? 네. 여기에서 문제 잘 보시면요. ABC가 유리수일 때 요거일 조건은 요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요거면 요렇게 되느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 거기 앞에 보시면 요거일 조건은 해서 나오는데 여기 앞에 사실 뭔가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명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명제.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무슨 조건 얘기하는 거 있죠? 수학하에서, 명제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세 가지 얘기한 적 있죠? 맞아요. 뭘까요? 셋 중에. 뭐가 빠져있을까? 이게 수학 지금 상이니까 그 얘기가 안 들어간 건데, 수학 하라면 여기 들어가 있겠죠? 뭔가가. 되겠어요? 필요 충분인 거?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 같은 말이라는 거. 동치라 그러죠. 필요 충분, 동치. 그래서 저번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아마 무리수 상등 얘기할 때 아마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a 더하기 b 루트 m이 0이다 했을 때 이렇게 표시했을 거예요. 화살표를 양쪽 다. 그래서 a도 제로, b도 제로 아마 이렇게 표현했지 싶은데 아닌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한쪽만 있으면 어떡하지? 양쪽 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빠진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빠져 있어요. 필요 충분일 조건은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실제로 양쪽이 다 똑같다라는 걸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걸 두 번 다 보여줘야 돼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안 할게요. 000이잖아요. 이거 000이면 000이니까 0이잖아.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쪽에서 오는 것만 증명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리수 조건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요걸 만들어내면 되죠. 요걸 만들어내면 되죠. 되겠어요? 자, 무리수가 3개 있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무리수가 3개 있으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루트 하나 생기고 여기 루트 없죠? 그럼 루트 있는 거, 루트 없는 거 딱 2개 생기잖아요. 또 저런 식으로, 이거 어디 갔냐? 치웠네요. 등식 2개 나오겠죠? 맞아요? 그걸 이제 만들어 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a제곱 더하기 3b제곱 이쪽에 넘어와가지고 5c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입니까? 2ab의 루트 6이죠. 되겠습니까? Sorry. 집중을 하세요. 자지 말고 졸지 말고 들으세요.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지금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저 친구가 이런 걸 왜 지금 이거를 찾아내느냐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겠지만 그죠? 이거는 그냥 대중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의 차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계산을 하는 걸 본인도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여러분들이 내가 계산하면 실제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안 따라와 버리면 저런 거 못 찾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계산을 했는데 이게 맞나 틀렸나는 확인을 여러분들도 직접 계산해 보면서 따라오셔야지 이게 계속 집중이 되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들으면 이런 건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수업에 좀 더 참여하고 나도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산을 하는 걸 보고 저게 진짜 그런가?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그게 조금 더 잠 안 오는 비결인 네, 그런 겁니다. 자, 다 했어요. 첫 번째 AB가 0인 것부터 잡을게요. 왜? 이게 0입니까? 네, 다시 쓸게요. 네. 2a제곱 더하기 3b제곱에 마이너스 5c제곱이 제로인가? 그러면 이렇게 같다고 둘게요. and 지금 ab가 제로니까. 첫 번째 이제 a가 제로인 거 보시면 a가 제로 돼버리면 여기에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 곱하기 c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무리수잖아. 맞죠? 근데 여기 지금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는 건 B도 C도 제로 나와야 돼요. 여기는 무리수고 여기 유리수잖아요. 같으려면 0밖에 안 돼요. 얘는 무리수라니까? 맞죠? 얘는 무리수잖아. 얘가 무리수인데 여기는 무리수고 여기는 유리수가 되면 같게 절대 못 만들어요. 근데 같잖아 지금. 0되고 0돼야 된다고. 맞죠? 참 이게 보이나? 그러면 두 번째 여기 B가 제로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식이죠. B가 제로 돼버리면 여기가 A가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5에 또 C가 나오니까 똑같은 식으로 이거 두 개가 또 0이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무리수네요. 예. 무리수하고 유리수 같으려면 같잖아요. 근데 무리수가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같으려면 얘가 유리수니까 이거 0되고 0되는 수밖에 없어요.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증명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두 개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요 얘기예요. 동치, 필요 충분 조건. 되겠어요? 그래서 무리수 상등이 생각보다 되게 좀 이렇게 중요하게 잘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될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중분해를 풀 거냐 이것도 아니고 뭐 유리화하는 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거나 아니에요.
뭐를 놓치느냐 하면 무리식 들어왔는데 무리수가 들어간 식, 무리식이 들어왔는데 유리수 조건이 있다. 무리수 상등이다.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야 돼. 그게 안 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아, 무리수의 상등이구나 라고 들어보셔야 된다. 언제? 유리수 조건이 있을 때. 그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요. 참. 아니요. 내가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건 어떤 수학상에서 이제 제일 힘든 고비가 이제 남았는 거. 초반에 고비 마지막 복소수 하나 남았다는 얘기예요. 왜 싫어요? 복소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복소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요. 뭐라고? 너무 안 돼요. 네,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를 생각을 좀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하고 얘하고 합친 거. 그래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 컴플렉스 엄밀히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예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컴플렉스 되어 있는 거니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마구장비로 막 꺼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작은 이거죠. 제곱해서 음수되는 거 있느냐? 이거죠. 있어요? 없어요? 제곱해서 음수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연수가 아니라 아니 실수에서는 없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내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좋은 대답이네요. 실수 범위에서는 없어요. 저걸 만족한 x는. 아시겠어요? 실수 범위에서는 없어요. 제일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러면 실수 범위에서는 없으니까 여기 i가 왜 i가 붙었느냐?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자. imaginary. 오늘 글씨 잘 써지네. imaginary예요. 있다고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이것도 약속한 겁니다.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는 없지만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하자. 요걸 요렇게 약속했다. 그러니까 정의했다고요. 정의, 약속, 정의, 약속. 정의와 약속 같은 말인데 약속은 지키는 거죠.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 정의를 지키는 거니까 약속을 지켜야 수학을 하죠. 약속을 안 지키면 수학 문제는 나만 틀리죠. 수학 문제에서 이거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정의했는 이 약속을 안 지키는 너는 그럼 틀리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수학은 약속이니까 이 약속 지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없는 거지만 실수 범위에는 없는 거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게 요거면 이거는 얘가 우리가 보던 실수와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놈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특징, 고유의 성질, 요런 거,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그냥 다루던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뭐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르죠. 복소수 4층 연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주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이 4층 연산 할 줄 아냐 물어볼 거고요. 또 얘는 또 켤레복소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 그쪽에서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켤레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걸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 보면 네, 그래서 얘가 어떤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성질 특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잘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 4층 연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쪽 부분이 뭐 4층 연산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근데 뭐 4층 연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연습만 하면 되잖아요. 어린 얘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조금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얘가 조금 중요해요. 켤레 복소수가. 여기 켤레라는 말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켤레? 켤레. 영어로 얘기하면 컨주게이티드인데 혹시 아시겠어요? 단어? 난 잘 모르겠는데. 켤레. 언제 쓰는 거예요? 신발한 켤레. 그렇죠? 페어입니다. 페어.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죠. 똑같은 건 아닌데 둘이 짝을 지어 놓는 거 있죠. 신발 한 켤레. 왼쪽 오른쪽. 그죠? 그런 식으로 짝 지어 다니는 거를 켤레. 어떤 복소수 Z에 대해서 A 플러스 BI면 이거의 켤레는 A 플러스 BI. 요거의 켤레는 어디를 바꾼 거죠? 허수 부분의 부호 바꾼 거죠. 맞아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압니다. 뭐냐면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요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복소수 뭐라고 둘까요? Z라고 둘까요? Z가 있으면 이 Z에 켤레 있죠? 되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원래 거랑 같습니다. 이거를 되게 많이 써요. 이거를. 왜 그럴까요? 어떤 복소수가 실수예요. 아니, 어떤 복소수라가 실수인데 이렇게만 쓰면 Z가 그런데 이렇게 쓰지 말까요? 좀 표현을 다시 할게요. 좀 알아보기 쉽게. Z 곱하기 Z바가 실수입니다. 되겠어요? Z하고 Z바가 실수예요. 당연히 실수죠. 이것도 당연히 실수인데. 좀 그렇네. 이거 하지 말고, 그러면, 적당한 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어떤 걸 예를 들까요? Z 빼기 Z바. 요렇게 봅시다. 이것도 좀 그런데. 갑자기 적당한 예가 생각이 안 나네. 문제를 좀 볼까요? 예. 뭐? Z 플러스 Z바? 아니에요. 이렇게 두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Z제곱 마이너스 Z 이렇게 둘게요. 아까 보통 예를 든 것들은 다 그냥 원래 실수가 되는 거라서. 요게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떤 복소수가 지금처럼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시면 되느냐 하면 이 복소수의 켤레 있죠? 켤레. 도 실수인데 그 실수가 같죠? 원래 거랑. 맞아요? 이해가 됩니까? 요거 전체 값이 실수니까 내가 그냥 K 이렇게 뒀어요. 여기에 켤레 씌우고 여기에 켤레 씌워도 여기는 K죠. 이거니까. 실수의 켤레니까. 그러니까 여기 켤레하고 원래 거하고 당연히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바가 Z제곱 마이너스 Z가 되니까 여기서 넘어가시면 Z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정리를 좀 하면 Z 마이너스 Z바 A씨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Z바죠? 네, 이게 0이 나오죠? 그러면 Z 이퀄 Z바가 되거나 아니면 Z 더하기 Z바 빼기 1이 제로가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요거 가지고 문제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등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를 요게 원래 거랑 처음 어떤 실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복소수가 그거랑 원래 거랑 같다. 켤레한 거랑 원래 거랑 같다는 식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거 뒤에 연습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쓰는 게 상당히 많아요.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여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찾아라 그러면 Z는 A 플러스 BI 두고 A 얼마, B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어떤 게 요걸 복소수를 찾아라 그럴 때 요걸 먼저 어떤 복소수를 찾아라 그러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문제 보시면 요걸 이용해서 A 얼마, B 얼마를 각각 찾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나을지 이게 나을지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했잖아요. 항등식 그거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치 대입을 할 거냐, 개수 비교를 할 거냐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쪽에 관련된 게. 그 다음에 사칙 연산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고, 하여튼 켤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될 겁니다. 중점을 그쪽에 맞추시면 될 거고. 네, 또 하나, 여기서도 하나, 또 중요한 거 하나. 네, 하나, 복소수 상등에 대해서 하나만 더 또 좀 얘기를 할게요.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복소수의 상등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상등 서로 같은 겁니다. 자, A 플러스 BI가 0이에요. 언제 0되죠? A 플러스 BI가 0되는 거 다 알죠? A도 제로, B도 제로요. 맞아요? 또 없어요? 또 없어요? 없냐고? 없어요? 있잖아요. A. 지난번에 내가 이거 무리수 상등 설명할 때는 똑같잖아요. A는 마이너스 BI도 있어요. 무리수 상등 얘기할 때는 똑같잖아요.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다가 이제 붙이겠죠. A하고 B가 뭐면 실수면 이게 붙죠. 그러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수 상등 루트가 들어간 식에 유리수가 있을 때 무리수 상등을 생각하는 것처럼 복소수 i가 들어간 복소수에 대한 식에서 실수 조건이 있다. 실수 조건이 있다. 실수 조건. 그러면 무조건 이거 생각하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 상등을 해봤기 때문에 복소수 상등 쓰기도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똑같은 아이디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소수가 들어간 식에 실수 개수다라는 말이 있다. 그럼 복소수 상등. 해서 또 아까 무리수 상등에서 썼던 것처럼 식 두 개 이끌어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까 했던 이런 식으로 A 얼마, B 얼마 구해낼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럼 무리수 상등, 복소수 상등 때문에 그렇다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네, 복수 상등까지만. 이거는 뭐 무리수 상등과 똑같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도 사칙 연산하는 거 중에 이거 하나 있네요. 요거 잘 알죠? 요게 되는 거. 언제 이렇게 될 조건만 기억하시면 되죠. 언제 이렇게 계산하냐? 언제 이렇게 계산하죠? 까먹으시면 안 되지요? 둘 다 음수일 때입니다. 둘 다 음수일 때만 이렇게 없던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또 하나 더 있죠?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되는 거. 여기도 없던 마이너스 생기죠? 조건을 알아야 되죠? 어느 게? 누가 마이너스일 때요? 분자, 분모. 분모가 음수일 때입니다. 분모예요. 여기 분모가 음수일 때만 생겨요. 되겠죠? 네, 잘못한 거 이제. 네. 미안해요. 네. 그래서 요런 거 계산할 때만 없던 마이너스가 생긴다라는 건데, 이거를 잘못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같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여기 안도 음수예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 B분 A는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일 때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던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양수든 음수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학 상할 때는 이제 이쪽 부분 조건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조건. 어떤 조건에서만 이렇게 생기느냐.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 정도. 그 다음에 i의, 네. 네. 그거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몇 가지 특정한 복소수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몇 가지 특정한 복소수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주기성을 갖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기성을 갖는 복소수가 있어요. i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주기성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i의 주기성에 대한 얘기는 언급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런 복소수는 좀 기억을 합시다. 어떤 복소수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기억나죠? 뭐죠? 우리가 흔히 많이 했던 거. 우리가 저기 뒤에 방정식, 3차 방정식 중 가면 나오죠, 이거. 이 특정한 복소수, 오메가죠. x 세제곱은 1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z 세제곱이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기성을 가져요. 그 다음, 또 하나 비슷한 게 한 개 더 있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나오는 거. 얘는 어디서 나오죠? 저 복소수는 어떤 방정식을 해죠? 기억나요? 날까요? 안 날까요? 이거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거는 z 세제곱이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거고, 즉 z 6제곱이 1이다. 그러니까 세제곱이 1이다. 여기 3, 여기 6제곱이 1이다. 주기성을 갖는 거. 또 하나 더 있는데,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분모가 루트 2인 거. 1 플러스 마이너스 i죠. 네. 1 플러스 마이너스 i. 네. 이게 주기가, 잠깐만요. 이게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가 다른가? 같나? 기억이 안 나네. 네. 얘는 z 8제곱이 1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을 8등분한 거고, 얘는 6등분한 거고, 얘는 원을 3등분한 거다. 전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어쨌든 얘는 원을 8등분한 거고, 얘는 6등분한 거, 얘는 3등분한 거예요. 요 특정한 복소수는 주기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좀, 복소수 할 때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 빨리 찾습니다. 빨리 찾아요. 얘는 그냥 z제곱만 해버리면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기 때문에 이게 i가 플러스 마이너스 i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아닌데 4제곱이네. 아닌데 8개인데 이거. 그렇죠? 맞죠. 제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i니까요. 8제곱 해야 1 나오죠. 그죠? 네, 8개 한 개 맞죠? 8등분 한 개 맞아요. 그래서 요 특정한 복소수 3개 정도는, 자주 쓰는 복소수, 자주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기가 있는 복소수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3으로 원을 3등분한 거나 6등분한 거, 8등분한 거, 물론 다르게 더 나눌 수는 있지만, 각들이 저렇게 해야 특수각이 나오니까, 네, 저 정도고요. 그 다음에 네, 대충 된 것 같네요. 네, 대충 된 것 같네요. 여기는 조금 공부를 조금 이렇게 좀 낯설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고, 처음 보는 거고, 그리고 요거 지나고 나면 복소수는 여기서 끝이에요. 지금 공부하면 시험 중간고사 칠 때 치고 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수원, 수도 어딜 가도 안 나와요. 복소수는. 그냥 i 자체는 보여요. 가끔 i 4제곱 하면 1이다 정도는 쓰는데 그 외에는 볼 일이 없어요. 거의 까먹으셔도 무방합니다. 요거는 중간고사 칠 때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전혀 볼 일이 없어요. 다만 얘는 좀 자주, 얘들 둘이는 그래도 그 고차 방정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제곱은 1이다,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 방정식이 하기 때문에 요거 2개 정도는 좀 알아두셔도 되고, 밑에 거는 좀 몰라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조금 낯선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까지 조금 이겨내시고 좀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다. 요것만 넘어가면 방정식, 부등식 나오기 때문에 좀 수월할 거예요. 좀 수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힘들 거예요. 이 문제들이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복소수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풀리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오시면 돼요. 수고하셨어요.